안녕하세요, 서현수입니다. 오늘 김천에서 보일러 작업하고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어제 간단한 시운전을 했고 오늘 저 보일러로 시운전을 했는데, 보일러에서 약간 좀 이 새 제품인데 보일러가 약간 역류한다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본사에서, 경동 본사에서 와서 이제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고장이 어떤 건지는 그 동영상으로 남겼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 작업을 했는데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다 했는데, 이제 제 생각에는 노즐 쪽에 문제가 생겼지 않나 하는데, 노즐이 이게 분사가 되어서 100% 연소가 돼야 되는데, 연소가 되지 못한 그 가스가, 그러니까 연소가 불완전 연소가 된 상태에서 꿀뚝에서 한번 더 터져서 이게 번호로 다시 그 공기가 나오는 역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본사에서 이제 보고 연료량의 문제인지 아니면 노즐의 문제인지 그걸 한번 확인해서 요건 AS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시운전했는데 실패. 그리고 오늘 기름 넣고 해가지고 근데 단지 뭐 초저기에 뭐 기름을 뭐라 합니까, 오늘 물탱크 물을 좀 올렸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시운전은 다 했습니다. 오늘 했는 거는, 그리고 여기 반도 다 채웠어. 어제는 그냥 이게 연통을 그냥 올려놨는데 오늘 이제 고정을 다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반도 비슷한 거 있죠. 반도라 해야 되나, 이제 뭐 요거 가지고 이제 다 고정을 했습니다. 고정을 했고, 요 위에 보시면은 좀 잘 보이시나, 그림자처럼 요 위에 보면은 판넬이 하나 붙이고 판떼기 해야 되나, 요게 방열판입니다. 이게 방열판인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열이 나면은, 이게 열이 좀 나죠. 이제 꿀뚝에서 열이 나면은 열이 위로 올라가면서 스크린을 이제 쪼그라들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제 아무래도 열이 뜨거우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열이 올라가기 전에 최대한 이제 방열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서 요 위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만약에 이걸 뭐 안 할라 하면은, 이걸 뭐 유리 섬유나 이런 걸로 이제 전부 다 사면 좋은데, 또 이 밖으로 나가버리는 이 열이 아까워서 이렇게 좀 작업을 해놨고, 좀 아쉬운 거라면, 제 같으면은 연통을 한 5m 정도 더 빼고, 5m 한 10m 정도 더 빼고 싶었는데 그러지는 못했고, 어쨌든 간에 뭐 연통 작업을 오늘 했습니다. 연통 작업 외에 뭐 오늘 경고등이나 이런 것도 붙었고, 간단한 시운전 했고, 밸브 움직이는지 이런 거 전부 다 체크했습니다. 그래서 뭐 요런 3웨이 밸브 배관은 특별히 변한 게 없습니다. 없고, 뭐 오늘 시운전 다 해가지고 이제 요 카메라 보이시죠? 카메라로 여기 데이터를 뽑아낼 겁니다. 데이터도 뽑아내고, 각도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보일러에 불도 들어오는 거, 보일러에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그거까지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작업을, 요 각도를, 카메라 각도를 잡아줬습니다. 요 카메라 각도. 요 카메라는 요즘에 이제 카메라가 워낙 좋아서, 요거 같은 이제 400만 화소죠. 요게 카메라가 400만 화소여서 확대하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뭐 요즘에 600만 화소까지 나오는데, 600만 화소는 아직 뭐 보급품은 아니어서 이제 범용으로 사용하는 거, 이제 범용으로 사용하는 게 이제 지금 400만 화소입니다. 옛날에 이제 뭐 210만 화소, 이거는 옛날에 뭐 보급품이라 해야 되나, 이제 좀 많이 쓰는 장비였는데, 지금은 이제 화소가 상당히 올라갔죠. 대신에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장비에도 무리가 많이 갑니다. 데이터도 많이 먹고, 그거는 이제 감안을 좀 해야 됩니다. 이제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하고 같이 가니까. 그리고 또 오늘 작업했는 게, 또 우리 농장주분 수건 사업입니다. 수건 사업이 뭐야 했냐면, 요게 이제 청호에서 나온 컨트롤 박스인데, 이게 스크린 제어 컨트롤 박스입니다. 스크린 제어 컨트롤 박스여서 뭐 스크린하고 이제 차각막은 이제 뭐 나름 뭐 시간에 의해서 자동이 됩니다. 사실 좀 저는 개인적으로 스크린 같은 경우 시간에 의해서 자동을 하지 말자라는 주제지만, 근데 뭐 어쨌든 간에 뭐 지금 온실을 지었을 때 뭐 이게 업자분들이 들고 와서 그냥 설치를 해버렸기 때문에, 뭐 어쨌든 간에 뭐 이거는 설치가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측면에 있는 DC 모터들이 자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항상 이제 손으로 열고 있는 그런 추세. 여기서 지금 농장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농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측면을 열기 위해서 계속 오죠. 근데 이제 측면을 늦게 열면 되지 않나라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측면은 이제
안 열 수는 없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하루 이틀이나 이런 게 괜찮은데 그걸 안 열면은 일단 측면 스크린 자체가 이제 그늘을 만들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뭐 병도 많이 나고 해가 안 들리니까 약간 응달지죠. 응달지면 이끼 발생하듯이 그쪽에서도 이제 축축하게 돼가 습이 높기 때문에 병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해가 드는 그늘이 없도록 측면은 가능하면 열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 일중 비닐을 열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스크린을 열어서 광을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요게 지금 자동이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 농장주분이 도저히 힘들다. 어떻게 타이머 어떻게 붙일 수 없습니까? 해서 이렇게 타이머를 붙였습니다. 여기 이제 타이머 핀이 밖으로 나가면 열리고 안으로 닿으면 닫힙니다. 요거 지금 자동으로 해놨는데 한번 볼까요? 어차피 스위치는 이제 라인 제어 방식이기 때문에 제가 정지를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면은 지금 요게 안 되네. 요 타이머를 돌릴게요. 그냥 이렇게 돌리면 이제 요게 닫힘. 이렇게 시간이 가면 열림 이렇게 움직이죠. 지금은 라인을 뭐 정지시켜 놨으니까 이게 처음에 있던 게 이제 라인 제어 방식이라고 해서 라인 정력 제어 방식으로 있었습니다. 라인 정력의 수동 방식도 수동 제어로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라인 정력 제어 방식으로 이제 개조를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개조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처음에 있는 요 트랜스가 원래는 요쪽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트랜스를 일단 내렸고 요것도 이제 공간을 확보했죠. 그리고 안 다음에 여기 이제 MC 두 개를 붙였습니다. MC 두 개 붙였고, 요게 MC 이 두 개가 이제 열림 닫힘을 해주는 겁니다. 이제 왼쪽에 있으니까 요건 열림이고 닫힘. 요게 이제 인터락하고 뭐 이래 돼서 하여튼 뭐 움직입니다. 움직이고 여기에 보면 이제 스위치가 이제 더 붙었죠. 여기가 원래는 요쪽이 없던 스위치입니다. 없던 스위치 라벨이 지금 없죠. 요쪽이 없던 건데 여기 이제 램프 붙이고 이제 스위치 붙이고 요게 자동 수동 바꾸는 거. 그리고 중간에 정지. 요게 이제 수동 시에 열림 닫힘하는 거. 요거 핀으로 바꾸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배선 이렇게 뭐 현장에서 있는 거 치고는 뭐 나름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원래 같으면 현장에서 잘 안 만드는데 또 우리 농장주분이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 업자분이 뭐 해주기로 했다는데 뭐 또 아마 업자분들 입장에서는 또 컨트롤 박스를 새로 만들기도 좀 그러하고 해서 하다가 뭐 미루고 하다가 이제 저한테까지 왔는 그런 경우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 컨트롤 박스를 뭐 잠깐 설명해 드리면 오늘 시간이 많으니까 오늘은 뭐 특별히 한 게 없고 거의 다 점검이었죠. 점검이었으니까 또 특별히 여기 컨트롤 박스를 소개해 드리면 요거는 이제 유동팬 제어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유동팬을 조금 아쉽게 만들지 않아요. 이거 단순합니다. 이게 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이제 운전이 이제 수동하면 그냥 돌아가죠. 이렇게 수동하면 돌아가고 요거는 이제 온도 할 때 자동 수동 이게 하는 거고 온도 하면 자동으로 요 온도에 하는 거고 요거 이제 요거 자동하면 타이머에 하는 거. 이게 복합 기능은 아니고 둘 중에 뭐 한 개씩 받는 것 같네요. 예, 그렇고 요게 이제 동작했을 때 운전을 할 건지 정지를 할 건지 뭐 그러네요. 정지하면은 뭐 이렇게 자동으로 돌려도 여기 불이 안 들어오네요. 여기 이제 돌려야지 이렇게 불이 들어오네요. 요거는 뭐 이게 라인 제어 방식, 이것도 뭐 일종의 라인 제어 방식이라고 이야기해도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뭐 단순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볼 때 기왕 만들 거면 좀 복합 제어로 만들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좀 아쉬움이 듭니다. 복합 제어라 하면은 이제 온도하고 타이머를 둘 다 사용하여서 좀 복합적으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 쓰고 이제 간헐 제어를 위해서 이제 트윈 타이머가 하나 좀 있었으면 좋지 않았나. 그렇게만 있어도 이거 상당히 쓰기 좋은데 그 기능이 없네요. 자, 그 기능이 없고 요거는 아까 스크린 제어 컨트롤 박스 이야기 해드렸고 이 컨트롤 박스가 이제 뭐 이제 천창하고 이제 뭐 측창 움직이는 컨트롤 박스인데 1중하고 2중 이제 움직이는 건데 이게 봅시다. 이 라인 제어 방식인지 정력 제어 방식인지 한번 볼게요. 보니까 정력 제어 방식이네요. 요게 스위치가 요래 달렸죠. 요렇게 달렸으면 이제 라인 제어 방식인데 정력 제어가 가능한 겁니다. 라인 대 정력 제어 가능하고 뭐 수동이 되는 거 1중 같은 경우는 온도, 2중은 타이머로 움직이는 건데 지금 사용하면서 조금 많이 아쉬운 게 많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우적 센서, 고온 센서 뭐 이거 간단하게 뭐 전지하고 운전이 되겠죠. 제 같은 경우는 여기 테스트 있는 거 아시죠? 테스트 기능이 있는데 보통은 정지하고 운전. 그냥 쉽게 말해서 여기에 회로를 보면은 그냥
강으로 가는 전기를 죽여버립니다. 죽이면은 이제 정지고 작동하면은 뭐 작동하는 거고 이제 그렇게 만들었죠. 이게 거의 고온 센서는 안 해놨네요 보니까. 아 그리고 컨트롤 박스를 제작하면은 자 이거를 조금 말을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컨트롤 박스 제작 업체에서는 가능하면 단자재를 좀 옆에서 좀 안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컨트롤 박스를 만들고 설비를 하는 입장에서 저도 옛날에 컨트롤 박스 만들기 전에는 비닐하우스에서 설비를 했는데 이 단자대를 가능하면 이 측면에 좀 안 붙였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우성 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제 단자대를 가능하면 밑에다가 이 두 줄로 깔든지 뭐 세 줄로 깔아야 무조건 밑으로 하죠. 왜 그러냐면은 제작자 입장에서는 뭐 옆으로 하면은 공간 확보도 좋고 만들기도 더 편할지도 모르는데 근데 현장에서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이게 만약에 여 밑에서 한 개 선을 빼려고 하면은 진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다 개인적으로. 단자대 가능하면 좀 옆으로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 공간을 부속을 좀 정리해서 차라리 이쪽 공간을 위에 다 쓰고 밑에 단자대를 2열로 만들었으면은 아마 현장에서 쓰기도 더 편했을 겁니다.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선을 하나 바꾸려고 해도 바꾸고 나중에 이제 뭐 전선을 다 연결했는데 모터가 한 개가 이제 거꾸로 돈다 그러면은 라인을 바꿔줘야 되겠죠. 이게 극성을 바꿔줘야 되는데 와, 이 밑에 이런 거 하나 뺄락 하면은 진짜 입에서 단내가 납니다. 진짜 그저만 못하고 이거 선이 다 물려가지고 이거 하기도 힘듭니다. 이게 그래서 가능하면 단자대 같은 경우는 좀 옆으로는 하지 말자. 그리고 뭐 좀 숫자가 좀 적으면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라인이 많은 거는 옆으로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실질적으로 설치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조금 싫어합니다. 현장에서도 설치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 보면은 제 같은 경우는 그런 전화까지 받았습니다. 옆으로 단자대를 옆으로 하면 진짜 찾아가서 반품할 거라고. 예,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아마 그분들은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죠. 이런 식으로 연결한다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업자분들이 터미널까지 찝어서 이렇게 작업해 놨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만약에 보통 업자가 터미널 없이 이렇게 작업하려면은 진짜 상당히 좀 그렇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1중하고 2중 이제 제가 하는 겁니다. 요것도 근데 이것도 사장님이 또 불평이 많은 게 왜 1중 측창이 천창하고 같이 묶여 있느냐 그거죠. 가능하면 여기 온도계 하나 더 달아서 측창을 따로 움직이면 되지 않았나 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사장님 생각이고 이제 설치하는 분들 생각은 또 다르죠. 그리고 제작하시는 사람들도 뭐 금액이 올라가니까 금액을 얼마나 불러야 될까 그게 다른데 뭐 제 같은 경우에는 라인 제어 방식을 안 만들고 저는 개별 수동 제어가 다 되는 개별 제어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도계가 한 개 더 들어간다고 해서 뭐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연동은 천창하고 측창은 따로 분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중도 똑같습니다. 이중도 측창하고 천창은 분리를 해야 된다. 특히 연동 같은 경우는 측창을 열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 열면 안 되고 이제 측창을 열어야 되는 거는 이제 진짜 하우스 온도가 진짜 급격하게 올라가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마지막 선택일 때 측창을 엽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창을 이제 자동으로 쓰기 지금도 이제 측창이 4개가 전부 다 정지가 돼 있죠. 다른 건 다 적용돼 있는데 이게 정지가 돼 있는 게 그 이유입니다. 이거 나중에 이제 지금은 괜찮은데 봄철 되면 조금 애매하죠. 이제 측창을 한 번씩 열어줘야 될 건데 온도가 너무 튀면은 이거 올 때마다 이거 또 수동으로 움직여야 되죠. 이게 또 문제는 이게 정말 라인 제어 방식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를 뭐 열거나 닫으려면 전부 다 정지시켜야 됩니다. 이거를 다 정지시키고 요거 가지고 요렇게 수동으로 뭐 해놓고 다시 정지시키고 다시 다 올려야 되고 진짜 한 번씩 그 모터 고장 나서 이제 교체할 때 되면은 이제 입에 단내가 납니다. 한 번씩 이러면 익하다가 이제 뭐 여러 개 쓰다가 한 개 뭐 잘못 건드리면은 이제 잘못 건드리고 놔둬보면 이제 나중에 오작동이죠. 오작동 되고 뭐 그러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1중 2중 제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박스가 또 요거는 양액기가 진화테크 하는 거네요. 저도 요 회사는 처음 들었는데 뭐 예, 양액기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 유량계도 있고 뭐 있는데 뭐 요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양액 모터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여기에 들어와 있었다 하던데 실질적으로 양액 모터는
유량을 맞춘 상태에서 이제 양액 모터 선정할 때 이 사람들이 조금 간과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양액 모터가 이제 모터를 선정할 때는 이제 유량도 있고 압력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양액을 넣을 때 이제 밭을 이제 선정하면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건 유량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자, 최소 유량이라는 걸 만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점적을 넣든지 해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 물량을 이제 계산을 해서 최소 유량을 계산하면 거기서 이제 조금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생각해야 되는 게 저 이제 압력하고 유량은 어떤 차이냐면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는 유량은 이제 보내는 물량입니다. 쉽게 말하면 차로 따지면 트럭이고 짐을 얼마나 많이 실을 수 있느냐 그게 유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압력은 얼마나 빨리 보내느냐 문제입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그 점적까지 빨리 보내려고 하면 압력이 높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 유량을 이제 확보한 다음에는 압력을 높여야 되는 겁니다. 압력만 높여가지고는 매는 안 되니까.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대충 계산했는데 좀 괜찮더라. 들어가는 그 물량 대비. 그리고 호스를 만져봤을 때도 압력도 충분하고 좀 괜찮더라. 요게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부스터 모터인데 아마 3단 부스터 모터 같습니다. 예, 3단 부스터 모터고 뭐 스탠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기 보면 수도용이라고 적혔죠. 스테인레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양익기니까 뭐 나중에 양익기도 이제 양익기의 각 기능들이나 이런 걸 한번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을 겁니다. 오늘 그때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리고 요거 일단은 뭐 양익기가 이렇게 있다. 요거는 뭐 EC하고 pH가 뭐 얼마나 정밀하게 맞춰지는지는 뭐 제가 사용해 보지 않아서 이제 이쪽 회사 거는 리뷰를 하기는 조금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단점은 지금 교반기죠. 교반기가 지금 모터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요게 시대로 이야기하면 한 2세대 정도? 그게 처음에 이제 수중 모터 사용하다가 수중 모터가 이제 이거 양익기 안에 들었으면 이제 누전이 많이 일어나죠. 누전이 일어나서 이제 만들었는 게 이제 다음 생각이 이런 모터를 했는데 요게 해수용이죠. 아마 요거 해수용 펌프라고 검색하면은 케이싱이죠. 앞에 요 앞부분이 이제 요 케이싱이 이제 플라스틱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안에 임펠러도 제가 뜯어보진 않았는데 아마 이게 해수용이니까 임펠러나 이런 것도 이제 산이나 부식에 강하게 이제 제작해서 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교반을 하죠. 아래 위로 섞으면서 이래하는데 소음이 좀 심한 게 좀 단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펌프를 위로 올려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처지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진화한 방식이 이제 교반기라고 해서 스테인레스에서 요 모터를 요 위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 아래 넣고 이제 빙글빙글 돌리는 게 있습니다. 교반기. 그렇게 사용합니다. 최근에 이제 나름 가장 진화됐다 하는 방식이죠. 교반기 그렇게 돌리는 거. 요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옛날 방식이라고 좀 이야기하기 그렇지만 어쨌든 2세대 두 번째로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제 컨트롤 박스네요. 제 컨트롤 박스는 뭐 온도계도 많고 스위치도 많은 게 특징입니다. 근데 뭐 이거 스위치가 많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제어하지 하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걱정을 하실 필요 없는 게 풀 오토입니다. 365일 모든 계절에 상관없이 풀 오토로 돌 수 있도록 세팅이 되기 때문에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요거는 진짜 과장이 아니고 놔두면은 봄이나 겨울이나 여름이나 거의 크게 문제없이 제어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 더 이제 내가 이제 과일을 조금 더 따거나 또는 이제 뭐 과일을 안 따고 조금 미뤄야 되겠다 하면은 안에 있는 수치를 간단하게 몇 가지 수치만 바꾸면은 딸기를 빨리 숙성시킬 수도 있고 느리게 익게 만들 수도 있고 또 과일을 크게 만들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 온수 방식이기 때문에 온도를 아무리 올리더라도 이제 뭐 가스가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역효과도 일어나지 않죠. 요게 단지 단점이라면은 이 모터가 좀 많다 보니까 좀 시끄럽습니다. 이게 모터가 열심히 좀 돌아가면서 좀 시끄러운 게 좀 단점이고
사람들 심리죠. 심리인데 요 같은 경우 이제 모터가 다 합하면 4마력 하고 다 합하면 10마력, 10마력이면 이제 7.5kg 정도 되겠네요. 7.5kg 정도 되니까 모터가 돌고 있으니까 돈이 아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농사용 전기료로 계산을 하면은 그 7kg, 8kg 그냥 간단하게 10kg로 갖고 계산을 해도 시간당 약 600원 정도 나옵니다. 600원. 시간당 600원 나오면 이 모터들이 뭐 하루에 계산이 쉽게 이제 10시간 정도 돌았다고 가정하면 하루에 6,000원입니다. 6,000원. 6,000원이고 그게 한 달에 18만 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18만 원이라고 하면 기름값이 기름값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하루 6,000원입니다. 6,000원이면 딸기 한 박스밖에 차이 납니다. 딸기 한 박스 차이 나서 6,000원으로 온실 이 1,100평이나 되는 온실의 온도를 평균 없이 잡아내고 또 평균 없이 잡아내다 보니까 병해가 거의 없죠. 그리고 밤에 유동팬을 이렇게 안 돌립니다. 여기 유동팬이 지금 안 돌고 있죠. 어제까지만 해도 이 온실에 편차가 너무 커서 연동 온실 어쩔 수 없습니다. 편차가 커서 유동팬을 계속 돌렸었습니다. 안 그러면 편차가 나서 옆에 측면으로 추위가 너무 들어오니까 유동팬을 안 돌리니까 유동팬 전기요금은 안 나가죠. 그리고 온도 편차 없어지고 이걸 계산했을 때 하루 6,000원 투자하는 금액이 비쌀까 안 비쌀까. 그리고 이 보일러가 이제 돌아가는 걸로 해서 하루 12월 달부터 해도 길게 잡아도 12월 달, 1월 달, 2월 달까지죠. 그까지 계산하면은 이게는 뭐 제가 볼 때 6,000원은 하루 10,000원 나와도 충분히 투자해야 되지 않나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요거는 뭐 생각이 나름인데 제 생각은 그렇게 하고 뭐 또 다른 분들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요거를 아까 그 설명한다고 시끄러워서 아까 좀 모터를 좀 끄고 있었습니다. 지금 다시 동작을 시켰는데 지금 동작하는 거는 뭐 온도 때문에 추워서 동작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우스에 추워서 동작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하우스 온도 편차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아까 제가 돌기 전에도 조금 멈췄었는데 지금 안에 유동팬을 돌리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측면이 17.2도 그리고 중간이 17.6도 나오죠. 온도 편차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요렇게 지금 하고 오늘 동영상은 조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작업했는 게 또 몇 가지 또 더 있네요. 좀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작업했는 게 이제 연통 이제 그 연통에 이제 보조라 해서 고정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이시나 모르겠네. 파이프를 이렇게 됐습니다. 사각형으로. 이거 왜 대줘야 되냐면은 이 연통이 밖에 나가 볼게요. 자, 이 연통이 밖에 있는데 바람에 많이 흔들립니다. 연통이 바람에 흔들리면은 저거를 고정을 안 시키면은 뭐 함석으로 고정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고정을 안 시키면은 이게 이제 흔들리면서 비닐이 다 터집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 하나 또 알려드리면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여기에다가 이제 함석판을 대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석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함석판이 없죠. 얼핏 보면은 연통에 그 비닐이 바로 다이렉트로 붙어 있죠. 이렇게. 근데 비닐이 녹지 않나 라고 고민을 하는데 안 녹습니다. 어제도 잠깐 이야기 해드렸는데 연통을 이제 이중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가 특이한 게 이제 뭐 함석으로 만들까 짜고 하면 좋긴 좋은데 그러면은 뭐 시간도 많이 하고 안 이쁘죠.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이 스파이럴이 200mm인데 250mm로 이중관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넣었죠. 이래 넣으면은 안에 스파이럴 안에서 이제 방열이 되기 때문에 밖에서 열이 거의 안 납니다. 열이 많이 나봐야 한 50도 정도? 그 정도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오늘 작업했는 거 저거. 그리고 오늘 작업했는 거는 계속 점검이어서 점검 시운전이어서 거의 없네요. 카메라 위치 좀 바꾸고 각도 좀 잡고. 그렇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지금 시간이 벌써 20분 넘게 찍었는 것 같네요. 바람이 있다면 여기
보일러 AS 와서 좀 잘 고쳐줬으면 좋겠네요. 보일러가 지금 경동에서 계속 지금 작년에도 올해도 벌써 저 다른 농장에서 똑같은 증세로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뭐 자기들 입장에서 뭐 안에 뭐 미세 조정하고 했다가 해서 뭐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농장에서 한 번 더 경동에서 나온 이 20만 칼로리가 또 고장이 난다면, 초기 불량이 난다면, 이거 조금 보일러도 갈아타야 되나. 이제 우리나라 뭐 보일러 회사 하면 이제 제일 큰 게 경동 보일러, 그 다음에 이제 귀뚜라미 보일러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경동 보일러 좋아합니다. 근데 경동 보일러가 저기 초기 불량이 계속 나서 이렇게 하면은 조금 걱정이 없지 않아 됩니다. 온실에는 특히나 이런 큰 온실에서는 저 보일러 한 대로 지금 난방을 해야 되는데, 저 보일러가 에러가 나버리면은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보일러의 안정성이 정말 중요한데, 최근에 경동 보일러가 2대째 초기 불량이 이렇게 나버리니까, 이 보일러 신뢰를 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갑자기 막 됩니다. 올해 것만 그런지 아니면은 하여튼 그런지 좀 그전까지만 해도 다 괜찮았습니다. 새 제품도 괜찮았었고 중고 부품을 갖고 와도 정상적으로 작동했는데, 최근에 지금 올해 2건이 지금 발생을 해가지고 지금 좀 고민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꾸 마친다 하고 자꾸 길게 끌고 있었는데, 여기서 마치고, 지금 시간이 오래돼서 저도 이제 뭐 퇴근을 조금 해야 됩니다. 시간이 지금 9시가 넘어가고 있네요. 9시가 넘어가려고 하고 있죠. 지금 여기 보시면 시간 보이시죠? 8시 54분.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또 보신다고 감사합니다.